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천려, 일실. 자, 일천천, 생각려, 한일, 이를실 이렇게 네 자로 되어 있는 고사성어인데요. 천 가지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면 한 가지쯤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간혹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천려일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 이렇게 그 또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천려일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번을 이렇게 좀, 이건 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천 가지 생각을 하면은 한 가지쯤은 좋은 생각에 미칠 수가 있다.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바른 정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진짜 장고 끝에 악수 준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예, 뜻은 그렇고 일단은 쓰는 거 위주로 하니까, 자, 쓰기 잘 써야죠. 이게 뭐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 또 어, 특히 그 외국 상대로 했을 때 글씨를 잘 쓰잖아요. 외국인 상대로 했을 때 동양에서. 그러면 얻어지는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글씨 잘 쓰는 것 자체를 알아준다. 음. 마찬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기체로 기가 막히게 써놓으면은 인정합니다. 예, 글씨가 그 정도의 안 보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수단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자, 이제 일천천부터 시작합니다. 활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 보통 어디다 오냐 하면 거의 센터에서 내려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육필로 쓰는 글씨에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안에서 새로운 거를, 자기 글씨체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맞추느냐, 그거를 지금 제시해 드리는데, 위에서 보통 이렇게 놓으면 탁점이라고 그래. 이렇게 뭐 삐침같이 짧은 삐침을 이렇게 하는데, 한일자를 걸 때요, 왼쪽을 더 길게 처리를 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 가운데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살짝 오른쪽으로 온 상태에서 이렇게 점이 왼쪽 끝으로 싹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맞춰 쓰시는 게 전체적인 그 무게 중심을 맞추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그 자료를 찾아봐도 물론 정가운데 쓴 글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형태, 아니면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긴 형태, 이렇게 무게 중심을 가지고 그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았다. 네. 자, 요거 이제 행서로 보는데요. 행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형태도 많지만은 조금 다른 걸 하나 가져왔어요.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해 주고 살짝 넘어오면서 여기서 힘 줘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대로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힘 주지 말고 오면서 힘을 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끝나요. 이런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할 여자는 요거는 많이 복잡하죠. 활자에 있는 대로 이것도 써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획이 많다. 획이 많아서 가로 획이 쭉 나오는 거는 가로 공간을
일정하게 맞추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이렇게 해서. 자, 글씨를 이게 쓰다 보면요, 이 숨까지 조정하게 돼요. 단전 호흡이 저절로 됩니다. 집중력 생기죠. 굉장히 좋은 취미로, 이게 맞으면, 취미가 맞으면은, 네, 아주 좋은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보여지는 데 중심을 많이 두잖아요. 네, 뭐 옷을 뭐 입었냐, 뭐 차는 뭐를 타냐, 어떤 스포츠를 즐기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 외형적인 거. 이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문화의 척도로 볼 수 있어요. 자, 자연과 이렇게 그 간격을 맞추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그 자형 자체를, 일단 기본적인 걸 소개했으니까는 약간 변형돼서 쓰여지는 그런 자형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지진 않고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필수히 좀 바뀌죠, 그렇죠? 네, 약간 살짝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하세요. 이쪽 삐침을. 근데 길게 안 하고 요로 들어와서, 요것도 쭉 삐치지 말고 그냥 살짝 마무리하는 듯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중심이 이렇게 생겨. 간격 굉장히 좁아졌죠? 여기를 바짝 좁혀 쓰세요. 그리고 아래 내려오는 이 받점 부분도 똑같이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마음 심자 쓰는 거 지난 영상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점 찍고 이렇게 와서 요 가운데가 마음심의 중심이다, 이렇게. 아유, 너무 예뻐졌나? 아무튼 이렇게 좀 처음에 예쁘게 쓰시는 것도 좋아요. 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해보시고요. 나는 좀 더 시원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좀 시원시원하게 쓰세요. 예, 이거는 항상 이 가장 초보자들, 처음 하시는 분들 그 대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 행서로 올 때도 이제 이런 형태의 행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형을 가지고 행서로 연결된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행서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안에 복잡한 이 받점자를 빼버린 형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소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위에 부분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쵸? 굉장히 멋을 많이 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까지도 똑같아서 7, 7자 이렇게 들어가고, 대신에 여기서 바로 마음심으로 들어와요. 이런 형태도 있다. 그러면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쉽겠죠?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박물관에 내가 갔어. 근데 뭐 그림이나 글씨에, 꼭 그림은, 동양 그림은 글씨를 쓰잖아요. 자, 현대 이 한국화 계열 이런 문이나 뭐 이런 거 그림 나올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점은, 화재라는 게 같이 동반을 하잖아요. 서양에 없는 그런 형식인데, 글씨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은 그림이 100점짜리였는데 글씨가 들어감으로써 50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망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서화하시는 분들은 이 장글씨 쓰는 연습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김홍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인 강세왕 선생이 화제를 썼어요.
강세형 선생 글씨는 아주 굉장히 명필입니다. 거의 신필에 가깝다는 그런 칭호를 받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합작을 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정상이죠. 내가 못하면은 그렇게라도 작품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더라. 굉장히 조상들은 더 현명하고, 그죠? 정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 한일자도 아니고 날일자도 아니고 한일자가 나왔어요, 한일자. 한일자는 색이 하나 밖에 없어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선 길지 않게 쓰자. 좀 힘을 콱 준 다음에 이렇게 쭉 와서 짧게 이렇게 해서 쓰세요, 짧게. 여기 눌러도 되고 살짝 이렇게 안 눌러도 괜찮아요. 이건 여기를 강조했어요. 뭐 중심 잡을 것도 없이 그냥 그래도 하던 일이니까 중심 잡아 놓고 이걸로 해야 되겠죠? 예. 이것도 중심에서 뭐 1대1 잡으셔도 되고 한쪽으로 더 길게 해도 되고 이건 이 가운데 양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힘을 콱 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쭉 따라가는데 힘이 살짝 빠지면서 길지 않게 요런 스타일도 있다. 예. 요런 스타일도 있다. 그다음에 인제 행서나 초서로 오게 되면은 뭐 이거를 시작을 해서 끝에 연결되는 부분만 살짝 달아 주면 돼요. 자, 이 형태로 갈게요. 힘을 콱 줘서 여기 힘을 싹 뺀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세우면서 그냥 이렇게 싹 끄집어 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렇게 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쭉 뻗어나간 그런 선으로 표현을 했다. 그다음에 인제 일을 실자, 일을 실자도 활자에 있는 대로 써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요 상태로 된 상태에서 요게 가운데로 와요. 보통 활자에서는 가운데로 와요. 요런 식으로 가운데 와요, 이게. 예, 획이 가운데를 지나온다고요. 그런데 글씨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쓴다? 써 놨을 때 일반인들하고 차이점이 그런 걸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의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자, 인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왼쪽을 길게 하고 거의 쪼끔만 더 나가요. 거의 수직에 맞던가 쪼끔 더 나가요. 그리고 위로 쑥 올라가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자, 여기가 더 꽉 찬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이 삐침 여기까지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이 선을 만나는 부분부터 싹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데 이 삐침의 각도를 가지고 파임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짠짠한 이렇게 맥이 맞아 들어가는 게 있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행서도 물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써볼 겁니다. 행서는 더 딱 맞힐 거예요. 이렇게 해 주고 연결되죠. 자,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타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이쪽이 비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쿡 찍어서 이쪽과 왼쪽. 자, 그래서 천려일실에 대해서 인제 쓰는 방법을 다 알아봤고요. 자,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한 번 더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선 보통 1000가지 생각이라고 했는데 1000이라는 꼭 한정된 숫자는 아니다. 이 문장 한문으로 된 문장 안에서는 뭐 3, 100, 1000, 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많은, 여러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생각 중에 하나쯤 이를 수도 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여기서는 딱 1000가지 생각이라고 보통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생각을 하면 한 가지쯤, 자, 실수, 여기 실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잃을 실자니까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쯤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고, 또 요거에 또 반대되는 말로 어리석은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면 하나쯤은 얻는 게 있다 하는 게 천려일득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용도 중요하지만 쓰는 거 위주로 하는 거니까 많이 써서, 많이 어느 정도 100번 정도 쓰시면은, 아 대신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100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드린 대로, 자, 제가 전문가잖아요. 글씨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고 따라 하시면은 시간이 단축된다. 자, 이거는 진리입니다. 100번 정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